오늘은 2024년형 기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출시된 이 신형 모델은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로 훨씬 더 현대적이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범퍼도 달라졌습니다. 앞쪽도 곧 보여드릴 텐데 예전 전면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릴이 적용되었고 조금 더 밝아졌으며 새로운 T자형 헤드램프와 아래쪽 범퍼도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별도의 영상에서는 모든 기능, 실내와 외관, 그리고 기술적인 데이터까지 하나하나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보고 도로에서의 주행 느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차량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은 1.6L TDI 가솔린 엔진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것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풀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이 소렌토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이 버전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19인치 휠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 알로이 휠은 블랙 글로시와 그레이 크롬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뒤쪽에도 통풍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안전 기능에도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하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바로 키입니다. 정말 예쁜 키죠?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 여러분. 카메라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길 바랍니다. 잘 들리셨으면 좋겠네요. 이쪽에는 차량을 잠그거나 트렁크를 열고 차량 잠금을 해제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엔진을 시동 거는 버튼과 차량을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시켜 주차장에서 불러오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저렇게 세워둔 이유도 바로 이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차량 잠금과 잠금 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를 잠근 후 차량 가까이에서 몇 초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 계기판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차량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뒤로 소환하고 싶다면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아무도 차 안에 없어도 차량이 뒤로 소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나 풀 하이브리드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앞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움직일 때 주간 주행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T자형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차량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감지하면 차가 멈춥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이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위쪽에 있는 LED 리어 브레이크 등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미러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브레이크 등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제 차량을 다시 소환해 볼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리버스 등이 위치해 있고 일반 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사람이 있다고 감지하면 완전히 멈춥니다. 차문을 열어볼게요. 여기가 방향 지시등인데 LED라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전체 리뷰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360도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창문 주변, 도어 핸들, 하단 스커트에 크롬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량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비즈니스 느낌이 납니다. 이 블랙과 크롬의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제 실내를 보면 정말 대단한 점은 바로 이 놀라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편하네요. 이 시트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풀옵션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소렌토는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뷰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알루미늄 페달도 있습니다.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휠도 있는데 이전에는 없던 기능이에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키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차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시트가 저장된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지금 엔진과 시스템이 켜져 있는데 이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곧 설명해 드릴게요. 엔진이 꼭 켜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제너레이터처럼 작은 모터이고 다른 하나는 더 커서 차량의 바퀴를 실제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곧 더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 먼저 멋진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보세요. 좌석이 움직입니다. 몇 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좌석이 시스템을 한 번 더 켜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네. 아, 잘못된 버튼을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보세요. 좌석이 편안한 위치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보세요. 다른 버튼으로요. 이게 아까 제가 눌렀던 버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심지어 핸들도 약간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이 기능은 제가 처음 본 게 현대 아이오닉5였던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제는 기아와 현대 모두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로 조수석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몇 초간 누르면 시트가 릴렉세이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부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저 아래에도 있지만 반대편에 또 다른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네요. 이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고 품질도 좋아요. 차 내부의 품질은 정말 어디를 만져도 좋고 핸들도 그렇고 전부 환상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직도 물리 버튼을 남겨두어서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볼륨, 음성 명령, 그리고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오늘 고속도로에서 테스트해 볼 거예요.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전체 내비게이션 지도를 계기판에서 볼 수는 없지만 방향은 볼 수 있어서 유용해요. 그리고 이런 보조 시스템들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면 정말 멋지게 보여요. 실제로는 이걸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부르는데 레벨 2이고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이전 버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량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초기화할 거예요. 엔진 온도, 타이어 압력, 구동력 분배, 그리고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에너지 그래픽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여기 센터 콘솔에는 지문을 인식하는 센서도 있어서 실제로 지문으로 차량에 들어가거나 이곳의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무선 충전, 그리고 USB-C 포트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통풍 시트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이 있어서 이곳에서 켜거나 끄거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아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미디어나 공조 시스템의 단축키를 전환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에는 이 휠이 있습니다. 이 휠을 여기에 배치한 점이 마음에 들어요. 주행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 여기서 바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굳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작은 휠이라서 손으로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큰 휠은 위치를 바꾸는 용도, 즉 주행, 후진, 중립, 파킹 등 기어 셀렉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작은 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스마트 모드에서는 차량이 알아서 파워를 어떻게 줄지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당연히 스포츠 모드이고 에코는 에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오프로드 지형 모드, 눈길, 진흙, 모래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들은 정말 멋져요. 아마 이 영상에서는 직접 테스트해 볼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소렌토 로고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통풍 시트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팔걸이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바로 미러입니다. 거울이 크고 뒷슈리가 사각형 형태라 후방 시야가 아주 좋지만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옵션이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있고 정말 멋져요.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이건 앞유리에 직접 표시돼서 정말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이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하기 전에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현재 주행 정보입니다. 방금 소비량을 리셋했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시작할게요. 공조 시스템은 항상 그렇듯이 1단계로 낮게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에 놓고 그냥 운전하면 됩니다. 여기 카메라 버튼도 있습니다. 오토홀드, 열선 스티어링 휠, 내리막길 보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60도 카메라로 활성화하면 버드 아이 뷰도 볼 수 있고 차량을 360도로 움직이거나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도 볼 수 있고 활성화된 가이드라인도 표시됩니다. 또한 다양한 각도, 측면 카메라, 좀 더 넓은 시야, 위에서 보는 시점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 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지금 후진 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특히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기어에 있는지 잊어버릴 수 있고 만약 후진에 있다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저속에서는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볼 수 있지만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전방과 후방 카메라만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이 부분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할 때와 사용할 때를 아주 멋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 제가 기술적인 정보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잠깐 멈춰서 기술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알았으면 해서요. 비록 이것이 주차 버튼입니다. 리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프리미엄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최상위 트림 버전입니다. 1.6L TGDI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 하이브리드 404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 가장 비싼 버전은 143유로입니다. 이것이 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실제로 액티브 버전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형 저가 버전은 49, 915유로입니다. 이것들이 가격입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의 기술적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6L TGDI 가솔린 엔진 직렬 4기통이 탑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총 출력은 215마력 367Nm입니다.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183kmh입니다. EV 모드로는 최대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0에서 100km까지는 9.7초가 걸립니다. 리튬 배터리는 뒷좌석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량이 1kWh이고 무게는 약 40kg입니다. 이제 연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륜 구동 버전은 약 6.7에서 7.1L 정도입니다. 전륜 구동 버전은 연비가 조금 더 좋아서 약 6.1L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CO2 배출량은 149g입니다. 이 차량의 무게는 7인승 기준입니다. 이 모델은 5인승 또는 7인승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옵션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 무게는 약 884kg에서 46kg 사이입니다. 지상고는 17.4cm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은 7년 또는 15만 킬로미터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루마니아에 계시거나 부쿠레슈티 또는 그 근처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 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꼭 부쿠레슈티의 밋모터스를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로 주행할 때 첫인상은 이렇게 큰 차치고는 스티어링 휠이 꽤 보조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회전 반경은 약 11m로 이런 대형 차량 치고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도심에서도 꽤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어서 운전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스티어링 휠이 약간 더 단단해집니다. 서스펜션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 그리고 뒤쪽에는 세미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뒤쪽에는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를 처음 운전했을 때 놀랐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꽤 좋은 서스펜션이고 요철을 지날 때도 매우 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완전히 새 차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말 새 차이고 주행거리가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비는 아마도 VLTP 추정치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km, 10km 정도 주행하면 연비가 조금 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이 차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좌우로 켜면 차량이 자동으로 카메라를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각각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아 차량에서도 보셨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브랜드가 사실상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로 주행할 때는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로 에너지 회생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계와 자동 모드가 있는데, 자동 모드에서는 차량이 알아서 에너지 회생 정도를 결정해 줍니다. 자동 모드로 설정해도 여전히 직접 회생 단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패들 시프트가 마치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차의 전체적인 컨셉이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러면은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면서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정보를 보여주고 이 화면에도 표시됩니다. 가끔씩 운전대에 손을 올리라고 경고하지만 그래도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해 줍니다. 센서도 정말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로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용하기도 쉽고요. 모든 게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또한 이 차가 테슬라처럼 좌우에 있는 차량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트럭 아니면 이 밴을 인식하고 있고 앞쪽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가면 이 차도 약간 감속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1부터 4까지 원하는 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가 앞차와 내 차 사이의 거리를 선택해서 유지해 주는데 이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차가 스스로 주행하고 있어서 여기서 속도를 110으로 설정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이 차는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 소음 차단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느낀 점은 고속 주행 시 오늘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나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의 바람 소리만 들렸는데 만약 밖에 바람이 전혀 없다면 시속 120km까지도 이 차가 네모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음이 꽤 잘 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몇 년간 기아가 차에 적용한 품질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소재의 품질도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 스토크 레버조차도 정말 좋은 품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면 차량이 이 카메라를 활성화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대한 사이드 미러와 환상적인 시야, 그리고 미러에 내장된 사각지대 감지 기술 등 모든 안전 기능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런 카메라들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에 대해 말하자면 운전 중에도 카메라를 활성화해서 후방 카메라나 전방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차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차는 정말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에서 이런 모든 옵션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카메라, 그리고 모든 기능들, 오토파일럿 등을 다 추가해서 산다면 분명히 12만 유로는 훨씬 넘게 지불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급의 메르세데스를 산다면 아마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아가 하는 일은, 그리고 7년 또는 15만 킬로미터의 보증도 제공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게다가 여기서는 교통 체증에 있을 때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차선을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죠. 교통 체증에서도 핸들만 잡고 있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차가 알아서 거리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모든 걸 해줍니다. 내비게이션도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차량의 새로운 스크린인데 12.3인치입니다. 커브드 스크린이에요.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차에 대해 뭔가 불평할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렌토의 내부는 거의 모든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바라는 점이 있긴 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스크린에 전체 지도가 표시되면 좋겠어요. 아마도 미래 버전에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방향도 보이고 다양한 정보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서 읽기 쉽습니다.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면 유리에 직접 표시되고 해상도와 명암비가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연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8.5리터 정도 나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방식에 에어컨도 계속 켜져 있는데 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404풀 하이브리드의 PLTP 예상 연비는 7.1리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꽤 무거운 편이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7인승 버전 기준으로 약 0kg 정도 되니까 큰 차일수록 연비가 조금 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어쨌든 지켜보면 알겠죠. 이 차는 완전히 새 차라는 점도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0km나 10km 정도 주행 후에는 연비가 0.5리터 정도 더 낮아질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편하네요. 시트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운전 자세가 정말 좋아요. 크기도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이 차에 불만을 가질 만한 점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위치도 조금 더 낮게 또는 높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완전히 닫아서 후방을 볼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은 지금 우리가 교통량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는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빠르게 주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심에서도 잠깐 운전해 볼 거예요. 사운드 시스템은 전에 테스트해 봤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들려요. 이 차량에는 보스 버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체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차량의 경쟁 모델로는 현대 산타페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모델이고 예를 들어 스코다 코디악도 있습니다. 코디악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코디악의 경우 이 차량에서 제공하는 모든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차량에 적용된 변화들이 마음에 들어요. 이 소렌토에 적용된 변화들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차량이 더 멋지고 훨씬 더 현대적으로 보이거든요. 전면부, 범퍼, 그릴, 후면과 라이트, 헤드램프까지 모두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좋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참고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패들들이 기어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미를 느끼고 싶거나 수동으로 변속하고 싶다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저 패들로 기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이 약간 더 단단해지기 시작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할 때 더 좋은 안정감을 줍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도 스티어링 휠이 더 단단하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이 더 높은 RPM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미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바로 달릴 준비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RPM이 높게 유지돼서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서스펜션이 정말 편안한데 동시에 차가 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일 때 차가 가볍게 느껴지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 무거워서 그런지 꽤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말 좋아요. 사각지대 감지 기술도 있어서 지금 저 차들을 추월하고 싶으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휴, 정말 쉽네요. 정말 쉽습니다. (215마력) 저한테는 충분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속감이 꽤 빠르게 느껴지고 일반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좀 더 스포티하거나 다이내믹한 주행에도 충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속 120km인데 밖을 봐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저 나무들에 부는 바람을 보세요. 오늘 바람이 꽤 강하네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봐요. 시속 120km인데도 바람 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 엔진 소음도 거의 없어서 엔진이 정말 조용해요. 정말 좋은 점이죠. 저한테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시속 125km 이하에서는 도로 위에서 정말 안정적이고 무게와 차량 출력의 비율도 완벽해요. 이렇게 세팅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달려도 안정감 있고 빠르게 느껴져요. 뭐 하는 거야, 친구? 정말 괜찮아요. 이제 도심 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그리고 다시 바꿔볼게요. 에코 모드로 다시 가보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서로 다른 단계들 사이를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굴러가는 걸 볼 수 있죠. 아니면 1단계, 2단계 더 세게 당기면 3단계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최대치예요. 그리고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오토로 전환돼서 차량이 알아서 선택해 줍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제 차량이 그 에너지를 모두 배터리로 다시 회수해서 도심 주행을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까요? 멋진 점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그래픽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만충전이네요. 방금 감속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회수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주행 모드가 있는데 바로 스마트 모드예요. 스마트 모드를 선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스포츠와 에코 모드 중 언제 전환할지 결정해줘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유지해주고 스티어링도 에코 모드와 같아서 도심 주행이 편안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에코 모드로 주행할 거예요. 물론 진흙, 모래, 그리고 돌 또는 등 다양한 주행 모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진흙, 모래, 그리고 눈 모드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등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속도 표지판뿐만 아니라 우선 통행, 양보 등과 같은 교통 표지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차량의 주행 가는 거리가
약 900km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950km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71km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큰 차로 9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이 근처에 교통량이 정말 많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교통체증 속에서 조금 운전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소비량, 실제 운전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소비량이 나오는지 확인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밖이 꽤 더워요. 아마 29도,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표시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아래쪽에, 밖은 24도네요. 엄청 덥진 않지만 꽤 괜찮은 온도예요. 시승하기에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요. 와, 반대편에는 차가 정말 많네요. 알아두면 좋겠네요. 저쪽으로 운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쪽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저런 교통 체증에 걸리면 그게 완전히 우리 시승을 망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비극이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완벽했어요. 여행도 운전하는 방식도 모든 게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저속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충분히 있으면 오직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배터리가 충분하고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는 한 오랜 시간 동안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고 이 지역 대부분을 전기 모드로 달릴 것 같아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고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차는 계속 전기 모드로 유지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서스펜션이 정말 좋아요. 서스펜션이 이렇게 좋은지 정말 놀랐어요. 지금은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세게 밟아서 휘발유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서스펜션이에요. 아주 편안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야도 그렇고 이 차에서는 모든 게 저한테는 다 프리미엄처럼 느껴져요. 서스펜션부터 품질 좋은 소재들, 만지는 모든 것들, 레버나 버튼까지 전부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이고 안전한 기능들이 정말로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창문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회색 색상 좀 보세요. 멋지네요. 색상도 예뻐요. 아무튼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머물게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해요. 와, 정말 쉬워요. 이 차에서 조향이 정말 쉬워요. 첫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이렇게 좁은 공간이나 도심 거리에서도 핸들이 정말 가볍습니다. 차를 움직이기가 정말 쉬워요. 여기 카메라를 보세요. 이 카메라가 있어서 굳이 거울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물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어서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상세한 리뷰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회전 반경은 정말로 꽤나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복잡한 로터리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차량은 놀랍도록 가볍네요. 전혀 힘들다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차인데도 코너를 돌 때 정말 쉽네요. 완벽해요. 정말 좋아요.
여기 약간의 방지턱이 있어서 서스펜션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정말 편하네요. 정말 부드럽고 안락합니다. 이중 유리가 튼튼하게 있어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으니 실내 환경도 아주 쾌적하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더욱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 분위기가 정말 쾌적해요. 여기가 바로 서스펜션 테스트 구간입니다. 와, 꽤 괜찮네요. 정말 괜찮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주세요. 서스펜션이 정말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회생제동 브레이크도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강력하네요. 거의 완전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좋아요. 그런 단계들을 제공해 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아요. 이거 정말 유용하네요. 안전 운전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회생 제동 단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풀 하이브리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량은 현재도 전기 주행 모드와 혼합 모드 사이를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전환하며 주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정말 편하네요. 여기서라면 몇 킬로미터든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통풍 시트도 있어요. 그리고 물리 버튼을 많이 남겨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조작하고 조정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화면에 들어가서 여러 설정을 찾느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설정이 여기 버튼 어딘가에 다 있으니까요. 와, 정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 바로 위에 딱 맞춰서 주차를 하는지 말이죠. 600m 앞에서 도로 끝에서 우회전하세요. 여기 다시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서스펜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꽤 괜찮네요. 여기서는 카메라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 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고 싶을 때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뷰로도 볼 수 있어서 좁은 공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볼 테니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차를 주차할 때 지금 좀 더 잘 보이죠? 이거 좀 보세요. 후진할 때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후진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버드아이 뷰 카메라와 사이드 미러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심지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싶을 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바로 직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후방 카메라처럼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면은 그냥 그렇게 보이고 후진할 때는 일반 후방 카메라처럼 활성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주차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냥 파킹에 넣으면 끝이에요. 연비는 7.3리터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연비가 이 404 버전에서는 6.7에서 7.1리터 사이였는데 실제로 측정된 수치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교통 체증도 있었고 고속도로에서 꽤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정말 좋은 테스트였다고 생각해요. 실제 수치가 예상과 정말 비슷해서 놀랐고 참고로 이 차는 완전히 새 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행거리가 한 300km 정도 아니 62km예요. 뭐라고요? 주행거리가 겨우 62km라서 제가 이 차를 처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0km, 10km 이상 타면 연비가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큰 차치고는 연비가 꽤 좋은 편이에요. 차 상태가 완벽하다면 아마 6리터 이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차예요. 진짜 이 차가 이렇게 좋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전 버전에서 개선된 점이 정말 많아요. 잘 만든 똑똑한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전체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별도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근처라면 미트 머럴스를 방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 남겨둘게요. 친절한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니까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